물이 몸에 꼭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하루에 물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는 말,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혹은 그냥 오래된 미신일 뿐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물 2리터 마시기라는 건강 상식부터 시작해서 흔히 믿지만 실제로는 오해가 많은 건강 관련 정보 3가지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왜 2리터일까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 몸에 꼭 맞는 양일까요? 개인마다 체형도 활동량도 식습관도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2리터를 권장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그리고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때로는 몸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나트륨 혈증, 즉 몸 안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두통, 혼란, 심지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건강하다는 통념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소와 과일 속 풍부한 칼륨이 우리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며 과한 섭취가 어떻게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 생각하는 저염식도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돌연사 위험도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식단 관리가 왜 필수인지 설명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무심코 믿어왔던 건강 상식들의 그림자를 밝히고 과학적 사실과 전문가 조언을 통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해보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평생 건강을 지키는 길이 열릴 겁니다. 물 한 잔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물 2리터씩 꼭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한 건강 상식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듣고 자랐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왔지요.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피로, 집중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모두 정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실일까요?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수분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갈증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우리에게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정해진 양의 물, 예를 들어 2리터라는 수치를 무조건 맞추려 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와 상태에 맞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리터가 적절한 양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환경과 개인별 건강 상태, 활동량,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무조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한 경우 뇌부종,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운동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탈진하거나 저나트륨 혈증 증상을 겪은 사례는 의료계에서도 잘 알려진 위험 신호입니다. 더불어 수분 섭취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이나 직후의 과도한 물 섭취는 소화액의 농도를 낮춰 소화효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위산 분비가 저하돼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량을 전문가와 상의해 조절해야만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2리터라는 권장량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보통 이 수치는 평균 성인이 음식과 음료로 섭취하는 총 수분량을 합친 값으로 물만으로 반드시 마셔야 하는 양은 아닙니다. 음식에도 상당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커피, 차, 주스 등 다양한 음료로도 수분 보충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수분 섭취량 중 2030%가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수분을 보충하는 예방적 수분 섭취가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몸의 갈증 신호는 매우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 반응이 둔해져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수분 섭취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변의 색깔과 배출 빈도를 체크하는 것도 적절한 수분 섭취 상태를 가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변이 진하거나 적게 나온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너무 맑고 자주 나오면 과도한 수분 섭취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라면 소변은 연한 노란색을 띠며 하루에 47회 정도 배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루 2리터를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믿고 심지어 그 이상의 물을 억지로 마시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평소에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두통이 자주 나타난다면 물 과잉이나 부족 상태 모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와 전해질 농도 검사를 통해 본인의 체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저나트륨 혈증 환자를 진단할 때 보면 일부 환자는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셨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좋은 의도가 오히려 위험으로 바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따라서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수분 균형을 찾는 일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라는 건강 상식은 상당 부분 진실을 담고 있지만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개인별 차이를 무시한 명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물을 마시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강 상식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믿음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채소와 과일 섭취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채소와 과일에 포함된 칼륨 성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칼륨이 과다하게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 리듬에 이상을 일으키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중년 이상에서는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칼륨 섭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 갑자기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렸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칼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당분, 특히 과당은 섭취량이 많아지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과일 섭취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과일 주스나 건과일처럼 당분 농축도가 높은 식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힘든 상황에서 당분 섭취가 늘어나면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상승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과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양학 연구에서도 과일 섭취가 반드시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회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고 과도한 섭취 그룹에서는 오히려 일부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채소가 똑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잎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적정량 섭취라면 문제없지만 지나치게 특정 채소만 반복해서 대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위장 건강이나 소화 기능에 따라서는 익혀 먹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력이 떨어진 중년 이후에는 익힌 채소가 소화에 부담을 덜 주고 영양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채소 섭취가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정 식이섬유나 성분이 너무 많으면 장내 가스 생성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다양성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 채소와 과일 섭취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건강 목표에 맞춘 균형 있는 섭취가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에 자신의 신장 건강, 혈당 상태, 소화력 등을 고려해 식단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적절한 영양 섭취 가이드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염식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라는 말은 건강상식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권고사항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나트륨 과잉은 혈압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이는 결국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염식은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세포 기능과 체액 균형, 신경 자극 전달,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부족하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두통, 구역질, 근육 경련부터 심한 경우 혼수 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만성질환 환자는 지나친 저염식으로 저나트륨 혈증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상 체내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억제하는 식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지나치게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그룹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과도한 저염식은 신장과 심장 기능에 무리를 주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염식은 식욕 저하로 이어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음식 맛이 밋밋해지고 이는 식욕 부진과 섭취 감소로 이어져 특히 노년층에서는 체중 감소와 영양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는 하루 56지 내외가 적당하다는 권고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1티스푼 정도로 음식 맛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음식의 간은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는 수준으로 맞추고 가공식품이나 외식에서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혈압, 신장질환, 신부전 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상태에 따라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천연 조미료, 허브,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것도 저염식을 실천하면서 식사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트륨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소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 공급원이기도 하며 부족할 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건강 상식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채소와 과일 무조건 많이 먹기, 저염식은 무조건 좋다는 각각 중요한 의미와 근거를 담고 있지만 과도하게 단순화되거나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은 정해진 공식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보다 나를 위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면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향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친절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한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